아니, 갑자기 선생님 얼굴로 시작하려니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친구들을 일단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지난번에 이제 유채꽃밭이 예쁘다고 하는 곳이 이제 듣고 선생님이 나들이를 갔는데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뭐지? 차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도 물론 차가 없지만 이제 가족들이랑 나들이를 가서 여러분들한테 이 풍경을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었는데 그 영상으로 한번 인트로를 시작해봤습니다. 문학 수업을 들으면서 꽃 구경도 하고 일석이조죠, 여러분. 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선생님에게 피드백을 남겨준 친구들의 답변을 같이 공유해 보려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잘 듣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응원 댓글을 많이 남겨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좀 힘이 나요. 영상 만드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야 이렇게 유튜브로 잠깐 이게 아니죠. 좀 길긴 한데 유튜브로 1시간 정도 분량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끝이지만 사실 선생님이 이제 영상 만드는 게 좀 서투른 것도 있어서 일주일을 매달려서 영상을 구상하고 만들고 편집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힘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잘 보고 있다고 댓글을 남기면 상당히 선생님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람이 차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응원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힘이 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이 좀 만든 지가 얼마 안 돼서 음량 조절이 아직 잘 안 되거나 발음이 선생님도 영상을 이제 만들고 나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잘 올라갔는지. 그런 걸 보니까 선생님 목소리를 못 들어주겠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약간 원래부터 비염이 좀 있는 편인데 코맹맹이 소리가 이렇게 심했나? 라는 생각을 들면서 자괴감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이렇게 목소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이제 음량 조절도 잘 못해서 매번 이렇게 음질이나 아니면 뭐 좀 목소리가 멍멍하다던가 아니면 효과음은 너무 작고 소리 너무 크고 내 목소리 너무 크고 막 이래가지고 듣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텐데 예쁜 말로 이렇게 선생님한테 개선점을 솔직하게 남겨줘서 그것도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오늘 찍은 영상은 선생님이 음질을 좀 더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계속 노력하기 위해서 분발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 히잉 하는 영상이랑 이제 소리를 넣었는데 이걸 깜빡했네요. 어쨌든, 네. 소리 크기의 중간점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이별 노래 추천을 받았었던 지난주 깜짝 퀴즈하고 별개로 이렇게 익명의 피드백에 부끄러웠나 봐요. 노래 추천하는 게. 그래서 어드밴스의 내 탓이라는 노래를 추천해준 친구도 있었는데 노래를 들어보니까 좋은 것 같아서 선생님이 이 노래는 우리 마지막 6, 7반 차례죠. 마지막 자연과 인간 에세이 보는 시간에 배경음악으로 선생님이 깔겠습니다. 그때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원래 3주차 갈무리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지난주에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확인했던 학습지 정답 중에 선생님이 오류가 난 게 있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산수유나무랑 대조적으로 타인에게 베풀지 못하는 대상, 이기적인 대상 이런 것을 이제 대표하는 게 바로 불평등한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뭐였죠? 그렇죠. 불평하는 사람들이죠. 이 구절을 선생님이 오타를 내서 설명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앞에 했던 피드백으로 답을 남겨준 친구가 있어서 선생님이 그때 이제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하고 지금 정정을 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인데 아무래도 영상을 보고 자연스럽게 넘긴 친구도 있을 거고 선생님이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라고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좋아요. 어쨌든 지적해주는 건 굉장히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답을 잘못 설명했다는 걸 이제 시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정정해 주는 겁니다. 어쨌든 선생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바로 이어서 지난주 그러니까 이제 3주차 갈무리 학습지 정답을 확인해 볼 건데요. 4월 20일 지난주 월요일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 선생님이 냈던 과제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7개였고요. 정답을 한번 볼게요. 자, 1번 문제 유기적 구조랑 갈래에 관한 내용을 빈칸을 채우는 겁니다. 1번
작품에 구현된 정서, 사상, 사건, 주제, 내용이겠죠, 여러분. 네, 쉬워요. 그리고 이 내용을 형상화하기 위한 표현 양식이 바로 형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이렇게 그 형식이죠. 그러니까 형식이 좀 더 세부적으로 하나의 문화적 관습적으로 굳혀진 틀이 바로 갈래였는데, 갈래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해서, 서정갈래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고려가요, 서경별곡과 같은 내용이라면, 서사갈래는 그렇죠, 서술자를 통해서 사건의 전개를 서술하는 소설 양식이 바로 서사갈래였고, 교술갈래는 그렇죠, 대상에 관한 작가의 생각을 비교적 자유롭게 제시하는 수필 이 바로 대표적인 교술갈래 양식이었다는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었습니다. 2번. 서경별곡에서 이별의 배경이 되는 공간은 그렇죠, 바로 대동강이었죠. 그리고 3번. 서경별곡에서 보기에 밑줄 친 부분이 드러나는 요소를 찾는 거였는데요. 이거는 쉽죠, 여러분. 네, 운율이 형성하는 소리의 반복과 음절수와 음보율이 규칙적으로 사용된 부분을 한 가지 이상 찾는 거였어요. 선생님이랑 지난주 영상으로 학습활동 같이 풀었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영상으로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예요. 6번은 네, 그렇죠, 후렴구에서 리을음이랑 이음이 반복되는 게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었고, 네, 7번은 333조의 음수율 그리고 삼음보의 율격으로 이런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 진도를 25페이지에 2-3부터 시작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이 문제 25페이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자, 1이랑 2, 앞서 있는 학습활동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에 관해 얘기해보자. 우리 이 서정갈래, 즉 고려가요에서의 내용과 형식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를 이 문제로 확인해보는 건데요. 앞서 이런 PPT로 공부했던 것처럼 문학은 이제 문학 속에서 내용,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작품 속의 정서나 주제 이런 것들을 이제 형상화하기 위해서 언어의 표현 양식인 형식을 같이 긴밀하게 결합해서 하나의 작품 속에 녹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고려가요인 서경별곡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 유기적 관계가 드러나 있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경별곡은 단어, 구절, 문장 구조 등을 반복하거나 비유, 서리법 같은 다양한 표현 방식을 활용해서 화자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심화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문학작품의 형식적인 요소가 작품의 내용, 즉 서경별곡에서는 이별하는 화자의 정한 이런 것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주제의식을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게 한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서정갈래 이 문학작품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친구들이 추천해준 이별 노래들을 선생님이 쭉 보니까 이 노래 추천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잘 알 것 같은데 이별주라는 황인욱이 부른 노래 있죠? 이 노래도 가사 후렴만 선생님이 가져온 건데요. 어때요? 지금 가사를 보면? 그렇죠. 이술자를 마시고 나면 이라는 구절이 반복되고, 그렇죠, 말할 것 같아, 끝인 거잖아, 이런 식으로 비슷한 구라고 해야 되나요? 비슷한 음이 반복되는 것도 있고, 술잔을 마시면 헤어진다는 것을 이제 그런 상황을 얘기하면서 나는 어떤 심정이에요? 헤어지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문장 구조나 구절을 반복하는 걸로 이별하기 싫은 화자의 마음이 노래에서도 가사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학작품도 그리고 이런 노래 가사와 하나의 노래도 내용이랑 형식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써 주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서정갈래 속의 내용과 형식의 유기적 관계를 봤으니까 다음은 그렇죠, 서사갈래인 나상으로 넘어가서 우리 소설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